자,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오늘 장마감 방송하고 특징 종목, 특히 시장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CPI 관련해서도 일단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은 뭐 0.53%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장은 뭐 패턴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도 사실 뭐 패턴에 갇혀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내일 정도의 이제 흐름이 위냐 아래냐 이제 방향성을 조금 잡아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패턴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곧장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중요한 지수권이 2500입니다. 2500 지수권 일단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일단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반등 부분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거래가 다시금 또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내일이 중요한데, 자, 이거 생각을 하실 게 이번에 그 코스닥 시장 반등이 오늘 부분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반등이 최소한 784포인트, 78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단은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뭐 하나 그냥 말씀을 해 드리자면,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묘하게도 시장 안에서는 항상 이탈가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이탈을 하면 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자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탈을 해서 팔면은 사실은 종목들 중에서 수익 난 종목도 이탈하고 팔면은 손실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좀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밀리다가 반등을 할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드려요. 만약에 이제 반등 자체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의미가 없죠. 어차피 상승으로 그냥 가는 흐름이니까. 근데 주가가 오르고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전 고점까지 정도만 만약에 움직임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급등형 패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강세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 정도? 요거는 보통 이제 급등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주가 자체가 이전 고점까지만 상승을 해준다면 직사각형형 패턴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면 이것도 급등형 패턴으로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전 고점까지 갔을 때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전 고점까지 갔을 때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 패턴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패턴 중에서는 지속형 패턴 중에서는 가장 약한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저점 부분에 일치가 되고 고점은 떨어지는 패턴, 소위 말해서 하락 직각삼각형 패턴이 뜰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전 고점까지 못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전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곧장 하락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반등은 했지만 반등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 이번 반등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못 가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은 벌벌 떨고 있죠. 떨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CPI 부분이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번 CPI 부분은 시장 안에서 많이들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다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예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차트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2년 채권 수익률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길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3개월 정도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3개월치인데 보통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장 잘 반영을 하는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이 바로 2년 채권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틀린 부분은 일단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왜 이거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채권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 채권 수익률 자체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이게 왜 빠지는 모습이 계속 나왔냐 하면, 미국이 일단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죠. 2년 만기 채권 수익률 자체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라리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요거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이번에 아마 금리 코멘트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죠. 그 이유 자체는 CPI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CPI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몇 개국에서는 CPI가 조금 높게 나오려는 모습들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지금 한국경제 신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미국의 1월 중고차 가격이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고차 가격이 계속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CPI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좀 많이 끼쳤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고차 평균 가격이 1월에 다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CPI가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당일 품목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거죠. CPI가 높게 나온다. 시장 안에서 CPI가 좀 높게 나온다. CPI가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이 다시금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이거 보여드릴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기준금리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준금리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하는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 요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원래 시장 안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겠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미국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디 갔나? 복잡하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모두 닫아라. 좀 보여드리자. 나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나 뜨고 있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죠. 보이시죠?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동글동글님 보이십니까? 이사영님 보이세요? 하늘님 보이십니까? 원투님 보이시죠?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가, 금리 올리는 속도가 금리를 이렇게 한번 올려주죠. 쫙 이렇게 올리다가 한번 급하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요거하고 최근에 금리 했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올리고 난 다음에 보통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있다가는 금리를 다시금 낮추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번에도 금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경기가 아마 둔화될 겁니다. 금리 많이 올라갔죠. 지금 4.75까지 올렸으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를 다시금 낮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금리 올리는 부분이 갑자기 50bp를 올린다, 이건 아니에요. 25bp를 올리는데,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3월까지 25bp 일단 올리고, 지금 2월달 올렸으니까 3월까지 25bp 올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 낮출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5개월, 6개월 있으면 8월이잖아요. 그럼 8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5월까지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5월이 이제 봄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5.25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5월 달까지 금리를 올리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 11월 달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CPI가 높게 나오면은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5월 달이 아니고 6월 달도 높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올해는 일단 물 건너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금리가 먼저 조금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건데, 저는 무슨 생각도 문득 드냐 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요번에 CPI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기사를 보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CPI 부분에 있어서 CPI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항상 시장에서는 빼타꼼블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CPI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뉴스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뉴스를 한번 보면은 뉴욕 증시가 CPI를 앞두고 상승 마감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일단 있고 CPI 뭐 대기를 하고 있다. CPI가 물가가 뭐 안 좋을, CPI 미국의 1월 CPI 발표 앞두고 불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4시간 전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 관망송에서 반도체주가 뭐 했다. 뭐 CPI 예의주시, CPI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일반. 그리고 CPI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일단 먼저 반응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미국의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고점 일단은 여기 잡았죠. 고점을 12,269포인트 일단 잡아주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조정을 받았냐 하면 11,630까지 일단 먼저 조정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이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일단 빼타꼼블리라고 생각을 해서 기정사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CPI가 높게 나오면은 이제는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뭘 착각을 하냐 하면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시장은 폭락하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한쪽 다른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CPI가 높게 나왔네. 미국의 CPI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길게 할 가능성도 일단 생겼네. 야,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도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은데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위축될 가능성도 높겠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 자체를 그냥 무시할 것이냐?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금리 인하 부분이 예전에는 한 5개월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이 4개월 있다가 경기가 침체되면 먼저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미국이 굉장히 좀 불안해지네. 미국이 불안해지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지준율을 인하를 한다든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미국을 일단은 무시하고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시장이 갈 수도 있겠네? 라고 시장의 시각이 바뀌면서 시장은 가만히 있더라도 내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 안에서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분석을 일단 하실 때 보통은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어제 나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때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오르는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죠.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60분봉이에요. 나스닥의 60분봉까지 봐야 되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60분봉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60분봉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 추세선을 끊는 부분은 요 추세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밑에서 요 반등하고 있는 부분에 나스닥 시장이 요 추세를 돌파를 해야지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추세선 딱 설정을 해놨던 부분에서 뭐 하나요? 여기서 바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여기서 일단 멈췄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멈췄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나스닥 시장의 내일 기본 부분은 자, 요거 요렇게 됩니다. 저가가 이제 11,839포인트가 되죠. 보인다 2번. 11,839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11,839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나스닥은 일단 조정으로 봅니다. 나스닥은 어디까지 조정으로 보냐 하면 11,630포인트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보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일단 CPI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910포인트를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미국 나스닥은 위에 있는 요 저항선이 있죠. 위에 지금 저항선 하나 더 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게 12,000 정도가 되거든요. 12,000까지도 그냥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시장 안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뭔가 중요한 악재, 호재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략을 세우면은 수익 나기가 힘듭니다.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항상 쌍방으로 양방으로 일단 잡아놓고 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미국의 CPI가 높게 나와서 미국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시각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 쪽으로 볼 거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침체하는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시장이 차라리 그냥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쪽으로 시각을 돌릴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2009년도 이거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죠.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캡처를 한번 뜨긴 해야 되겠다. 할 때마다 찾으려 그러니까 됐다 힘든데.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2009년 GDP 한국이라고 치고 한국 GDP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 GDP 전망까지 한번 쳐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뉴스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뉴스로 검색을 해서 오래된 순으로 일단은 가보면 1998년도는 너무 늦고 이걸 한 5번 정도 이거 검색을 할 때마다 검색을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할 때마다 검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래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경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전망대로만 만약에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죠. 경제 전망이 좋으면은 어차피 경제가 좋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 전망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지금 찾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방향 자체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2008년도 기사인데요. 2008년도 기사인데 한번 그래도 보고 가도록 합시다. 내년 증권사가 일단은 성장률 마이너스를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지금 보면 기사가 2008년도 12월 1일 날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보인다 1번. 2008년도 12월 1일 날 기사가 나온 건데 이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하면 국내 증권사가 내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년이 2009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 수출 내수 모두 이제 위축이 되면서 하향 조정을 일단 했고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2009년도 경제 전망에서 내년에 한국에 보시면 2009년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0.2% 역성장을 할 것이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나쁜 얘기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게 맞죠? 시장은 밀리는 게 맞아요. 시장은 밀리는 게 맞는데 그럼 2009년도에 우리 코스피 시장이 밀렸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사고를 굉장히 좀 유연하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9년도 그래서 2009년도 들어왔어요. 2008년도 해서 2009년도 들어왔어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막 시장에서 예상을 했고,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지금 보시면 1030에서 얼마까지 빠졌냐 하면은 시장이 여기까지 빠졌네요. 지금 거의 한 980, 99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올랐어요. 그렇죠? 보입니까? 보인다 일부? 올랐어요.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2009년도 내내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냐 하면 아까 980, 9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몇 포인트까지 올랐냐 하면 1700까지 올랐습니다. 더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쪽으로 시각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략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경제 성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졌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2008년도는 중국도 타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이때는 중국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덩달아 살아난 거예요. 지금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뭐가 비슷한 거냐 하면 글로벌 경기 자체는 다 안 좋은데 중국만 사는 겁니다. 이 얘기 자체는 내일 CPI가 어떻게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라고 CPI가 안 좋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마감을 해서 우리 시장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만약에 이제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 괜찮게 움직이고 우리가 좋게 움직이면 우리는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CPI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시각 자체가 그냥 미국 CPI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 시장이 조금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어그러질 가능성이 일단은 있겠죠. 그런데 CPI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시각이 어디로? 중국으로. 채팅창이 중국으로 한번 치시고 우리 시장의 시각 자체가 중국으로 만약에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또 다른 기회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09년도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략 자체를 세울 때 종목을 요즘 좀 다시 또 바꾸고 있죠. 그렇죠? 종목을 또 좀 바꿔놨어요. 좀 바꿔놔서 중국 쪽으로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시그널을 바꿔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해 가지고 막 이게 뭐 CPI가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소비 자체를 죽여버리겠죠? 그러면 소비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안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소비가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되겠죠? 그럼 뭐라도 해야 될까요? 인프라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정부 투자가 되었던 아니면 기업 투자가 되었던 투자를 이끌어내야지 뭘 지킬 수 있다? GDP가 빠지는 부분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GDP가 빠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지켜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가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시각이 만약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부분에 있어서 지금 CPI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그냥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기자들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CPI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폭락을 하면 현금화 해야 됩니다. 현금화 해야 되는 포인트 자체는 어디로 말씀을 해드렸냐면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23포인트, 채팅창이 2423이라고 치시고 만약에 2423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현금화 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이 이제 그때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면 우리 시장이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전략 1번 그거고 전략 2번은 뭐냐면 CPI가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미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 자체가 미리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뺐다 꼼벌이 되었다,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우리 시장이 어디로? 2005 패턴을 돌파하는 부분을 넘어서 2500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2500을 돌파하면 그냥 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전략 두 번째 말씀해 드렸고 전략 세 번째는 CPI가 안 좋게 나왔다.
CPI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도 폭락을 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이 첫 번째로 갭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갭으로 떨어지면은 일단 10분은 기다린다. 10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중국은 미국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미국은 일단 포기하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되고 하는 부분이 열리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몰릴 수 있다. 그래 차라리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일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전략 3번이죠. 전략 4번은 뭐냐면은 미국이 일단은 CPI가 높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미국이 일단은 밀렸는데 그때 미국 밀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업종별로 어느 쪽이 밀리는지를 체크를 한다. 그래서 미국이 CPI가 높게 나와서 일단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자체는 미국의 소비를 박살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돼서 미국 경기가 그냥 아작이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얘기가 나올 부분은 또 풍력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 시장 안에서 캐터필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내일은 우리 중국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고 어디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저는 지금 짜고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CPI 지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래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고차 가격이 일단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비 일단 오르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좋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안 좋으면 포기할 거냐? 포기할 이유는 없죠.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시나리오대로 짜놔 놓고 내일 시장을 보자고. 내일 시장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로 시장이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응입니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마음속에는 뭘 깔고 가라고? 예전에 2009년도에도 우리 시장이 역성장을 할 때 우리 시장이 역성장을 했잖아요. 역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 시장이 그래서 완전히 박살날 것처럼 얘기를 했던 2009년도 사실은 우리 시장 알고 보면 2009년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 올랐다고요? 100% 올랐습니다. 올해도 지금 경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예전하고 똑같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은 올해 우리 시장이 그냥 여기서 그냥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장이 만약에 지금 보이는 패턴 부분을 깨고 내려가서 기존의 박스권 정도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잘 봐요. 박스권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시장 오를 때 저번에 보여드렸죠. 우리 시장 요번에 오를 때도 우리 나노 신소재도 40% 이상 수익을 올리고 고영이라든지 일부 하이브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는 것 가지고 시장 안에서 수익 내잖아요. 그렇죠?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단지 만약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하고? 이게 어차피 시장은 이렇게 오를 때는 수익 내고 꺼질 때는 지키고 오를 때는 수익 내고 만약에 꺼지면은 또 지키면 돼요. 지키면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전략만 잘 잡으시면 시장 안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도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답 없는 거 아닙니다. 항상 답은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항상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일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